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소비되는 커피의 양은 무려 20억 잔에 이릅니다. 최근 연구 결과로는 커피가 전립선 암과 대장암, 또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낮춰준다는 실험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잘못 먹게 되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이것을 주의해서 마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커피를 영양제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커피와 영양제를 같이 먹게 되면 영양분 흡수는커녕 되려 몸에 독이 되는 것인데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소장에서 비타민을 흡수하는 수용체를 막고 철분은 카페인과 잘 결합하기 때문에 위장에서 흡수가 되기 전에 소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카페인의 이뇨작용으로 비타민 B, 비타민 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도 몸에 흡수가 되기 전에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특히 영양제를 먹으면 원래 위에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커피까지 같이 마시게 된다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고 하부 식도를 과량 이완시켜 위산 역류를 일으키고 더 심한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카페인이 체내에 들어와 다시 몸 밖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대략 2시간 걸리므로 영양제는 커피를 마신 후에 최소한 2시간 뒤에 마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커피를 아침 공복의 습관처럼 마시고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아침 공복에 마시는 커피가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신진대사에 영향을 주어 혈압과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신체 활력을 높여 천연각성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이 코르티솔과 비슷한 각성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게 되면 코르티솔의 생산을 더욱 촉진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어 심하면 두통과 가슴 두근거림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닝커피를 마신 사람이 점심, 저녁에 커피를 마신 사람보다 카페인의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경우가 3배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우리 신체에서 일상적으로 나오는 코르티솔은 신진대사, 혈압,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많아지게 되면 골다공증, 고혈압과 당뇨병, 심장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빈속의 커피는 카페인과 지방산 등 커피 안에 함유된 여러 자극적인 물질이 위장에 영향을 끼쳐 속쓰림이나 메스꺼움, 위염, 역류성 식도염 등의 위장 질환은 일으키고 소화장애도 유발시킬 수 있으니 공복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아침 6시 30분 기상을 기준으로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는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사이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다수 분들이 아이스 커피를 즐기시지만 한편으론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동안 뜨겁게 마셔왔던 아메리카노 커피가 내 몸에 심각한 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데요. 해외 의대 연구팀이 평균 10년간 5만 명을 대상자로 실험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60도 이상의 뜨거운 커피 700ml 이상을 마신 사람은 60도 이하 온도의 커피를 마신 사람에 비해서 식도암 발병률이 90% 이상 더 높았으며 국제암연구소의 연구 결과에도 60도에서 64도의 커피는 식도암 위험이 2배, 65도 이상의 커피는 무려 8배나 높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국제암연구소에서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발암물질 2군으로 등재하고도 했는데요. 커피뿐만 아니라 찌개와 탕, 국 등도 식히지 않고 너무 뜨겁게 먹게 되면 마찬가지로 식도암 발병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음료를 마시면 구강과 인두, 식도에 가벼운 화상을 입게 되는데 특히나 식도의 경우 위장과 다르게 보호막이 없어서 더욱 크게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위장과 다르게 점막이 없어 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식도의 세포가 반복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면 손상된 점막이 재생되는 중에 변이가 일어나게 되어 식도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커피뿐만 아니라 뜨거운 국이나 요리는 바로 드시지 마시고 충분히 식힌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팔고 있는 캔커피가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캔커피 안의 내부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폭시 수지라는 물질로 코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에폭시 수지를 만들 때 들어가는 물질 중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비스페놀어가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비스페놀어가 자연스레 음료에 들어가게 되어 섭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 안에 들어온 비스페놀어는 심장 질환을 일으키거나 불임, 자폐증, 유방암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매우 비슷해서 혈관세포와 결합하여 문제를 일으키는데 혈관 속의 수용체가 에스트로겐 대신에 비스페놀어와 결합해 호르몬의 균형을 깨고 혈관을 심하게 수축시키게 됩니다. 그렇기에 캔커피를 자주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트나 편의점에서 캔 음료를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서 온장고에 넣어두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캔이 따뜻한 열기와 만나게 되면
비스페놀어가 그만큼 더 많이 커피에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캔 커피는 드시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입니다.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주문하면 대부분 커피컵의 뚜껑은 플라스틱이 대부분인데요. 이 플라스틱 뚜껑은 검증이 안 된 여러가지 유해물질 환경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서 커피를 드시기 전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회용 컵 뚜껑으로 자주 쓰이는 재질 중 하나는 폴리스티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물질은 다른 플라스틱보다 저렴하고 가공하기가 쉬워 일회용 컵 뚜껑의 재질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열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의 경우 70도에서 90도로 약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뜨거운 커피에 닿게 되면 화학 성분이 녹아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국내에서 폴리스티렌에 대해 연구한 결과 체내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면역 억제 단백질은 증가시키며 항암제 내성을 일으켜서 위암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리스티렌에 노출된 위암 세포의 성장 속도는 그렇지 못한 세포보다 74%가량 더 빨랐고 다른 세포로의 전이도 최대 11배나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기 전에 꼭 플라스틱 뚜껑을 봐야 하는 이유는 커피 전문점에서 흔히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민간단체에서 서울 경기에 위치한 커피 전문점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 따르면 24개의 커피 브랜드 중에 무려 95.8%에 해당되는 23개 브랜드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우려가 있는 폴리스티렌 뚜껑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 커피 잔용 플라스틱 뚜껑 중에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플라스틱 뚜껑에 폴리스티렌을 뜻하는 PS 문구를 확인하고 만약 적혀 있다면 뚜껑을 열고 마시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커피가 독이 되는 경우와 주의해서 마셔야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올바르게 커피를 드시고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